금융이라는 게 이 신뢰를 기반하는 업이잖아요. 그렇게 한번 그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일에도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무너졌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사전에 또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래 보니까 이 패드 그래도 미국의 이제 경제 대통령 아니까 세계 최고의 그 패드라는 기관에서 미국은 과거에도 금리를 이렇게 드래스틱하게 올렸어요. 2022년에 그 1월 달에 보니까 0.25인데 2023년에 3월 23일 날 5%가 올린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거의 1년 조금 넘는 사이에 물리적으로 치면 20배라고 어마어마한 속도야. 사실은 이제 이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예대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또 돈 있는 벤처들이 돈을 맡겨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국고채를 주로 이제 이렇게 물론 뭐 한쪽에 너무 많이 쏠렸다는 거에 약간의 이 관리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.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 불신을 한 건 아니고 가장 안전한 자산에 몰빵을 했는 거 있어. 그렇죠. 그게 금융의 원리로 보면 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제 참 미스테이크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사람이 뭐 과거에 리만 사태 같이 뭐 파생 상품이나 위험한 자산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다. 그러나 미 금융당국 감독청에 금리를 자기들이 그렇게 이제 0.25에서 5%까지 올리는다고 이게 했으면 시장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? 그렇죠.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. 우리는 통상 그런 걸 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합니다. 이 감독당국이 금리를 올릴 때 과연 부동산 시장이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? 이런 거를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하거든요. 그러면 미국이란 게 이렇게 짧은 1년 조금 넘는 기간에 이렇게 20배를 올렸을 때는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.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미국하고 약간의 나는 조금 어떤 포지션이 좀 다른 면이 있나 하면 패드라는 것은 물가와 뭐 고용 이런 거시 지표에 좀 중점을 둔 거 아니었나. 미국의 뭐 FDI 예금보험 감독 하는 데도 있고 또 주 단위로 은행 감독청도 있거든요. 우리로 치면 이런 걸 할 때쯤 되면 뭐 한원이 금리 올릴 때 뭐 재경부, 금융위, 금감원 다 같이 모여가 자 얼마 올리면 우리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느 정도 어떻게 시장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서로 협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올린다는 건 이미 어나운스된 사실상 예측 가능한 거고 그러면 개별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채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이 될 건데 그럼 이번에도 이것도 시가평가가 뭐 갑자기 장기채를 많이 갖고 있다고 그 미스매치 장기채를 많이 갖고 단기채가 있으면 타격이 안 컸는데 이게 상각하니까 손실이 팍 나니까 이제 돈을 다 빼고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. 이번에 보면 역시 미국은 그 후속 조치를 예금자 보호를 대통령이 나와가 뭐 예금 한도 초과해도 다 보상한다. 그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한도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한도 내에서 예전 보장인데 다 한다 이러니까 지금 신속하게 불을 껐다. 그럼 우리나라 같으면 과연 그래 할 수 있었겠느냐? 저는 그 못 할 거라고 봐요. 옛날에 저축은행 사태 났을 때 그 못 했거든요. 그렇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정부의 부담이 큰데 그게 기축통화국이 가능한 거지.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거 못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번 사건이 뭐 전체적 세계 금융시장의 어떤 약간의 그런 긴장감 조성은 확실하게 하고 여전히 이제 불안 심리는 잠재되어 있지만 당장에 이게 이제 뭐 연쇄적으로 어떤 글로벌 위기처럼 확산될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. 또 이제
다행히 미국이 빨리 불을 꺼서 이제 정크시나 다른 시장에 지금 움직임이 조금 이제 저 평온을 찾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사실은 이번 사건 영향으로 조금 많이 긴장했죠. 옛날에 리만 사태 일어났을 때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강달러로 막 보통 가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신흥국들이 되게 타격을 많이 봐요. 이런 일이 나면 신흥국의 은행의 리스크 이런 부분이 막 부각되고 외환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요번에는 신흥국이하고 미국, 스위스 적어도 금융 강국들이 독일 뭐 어디든 뭐 그런 대로 그 한 나라들이한테 불똥이 튀는 좀 약간 이상한 현상이 이제 생겨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내가 보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출 위주로 영역을 받아 보니까 이 금리 올리는 건 뭐 다 전가하고 하니까 은행이 리스크 질 일이 크게 없는 거예요. 없는 거. 그러면 은행들이 뭐 솔직히 뭐 채권 투자를 뭐 국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해외 뭐 국고채 장기물을 많이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그런 어떤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지난번에 약간 긴장들 했던 게